계속해서 ML 이후에 이제 1.2.3절을 보겠습니다. 1.2.3절에 여기서 앞에서는 probability error ML까지만 했는데요. 여기서 이 ML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ML을 했을 때 에러의 맥시마이제이션 값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시마이제이션 했을 때 에러가 최대 맥시마이제이션 되는 그런 확률이 나와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에서 워스트 케이스에서 항상 ML이 어떤 다른 디텍션 룰보다도 더 좋은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L을 쓰는 게 굉장히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통신 시스템에서 ML이 굉장히 쓸만하다. 실제로 꼭 equally probable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decision 룰을 봅시다. decision region을 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도메인 i를 어떤 decision region을 V라고 합시다. V라고 하고요. probability 얘는 우리가 맵 디텍션 룰을 쓸 수도 있고요. ML을 쓸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xi 뭐 v 이 값이 이거의 확률이 어떤 다른 j보다도 만약에 더 크다. x의 j 어떤 v를 받았을 때 그거보다도 더 크다. 모든 j하고 i가 모두 다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도메인을 우리가 i를 보낸 그런 decision region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어떤 v를 이렇게 받았어요. v가 이렇게 받아졌다. v 벡터가 여기 있다. 하면 얘를 받았을 때 요 지점 각각의 지점들에 대한 요걸 계산을 하는 거죠. 얘를 보냈다고 생각했을 때 얘의 계산, 얘를 보냈다고 했을 때 계산,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면 이렇게 어떤 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i번째가 선택될 경우, 얘가 뭐 i번째, 얘는 i 플러스 1번째, 얘는 i 플러스 뭐 1, 2, 3, 4 그런 i가 선택될 그런 decision region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꼭 1, 2, 3, 4분면은 아니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D1, 여기가 D2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decision region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에 대해서 주어진 거죠? 지금 얘는 뭐죠? y를 받았을 때 x의 확률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 얘는 맵 디텍터죠. 그죠? 얘는 맵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ML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L에 대해서는 transition probability 이용해 주면 되죠. 그죠? likelihood 펑션을 이용해 주면 x를 보냈을 때 y가 받아질 확률 그걸로 하면 우리가 ML 디텍터에 대한 decision region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두 개가 같은 지점은 뭐죠? 두 개가 같은 지점은 이 decision region에서 어떤 바운드가 되겠죠. 바운더리가 되겠죠. 바운더리. 그죠? 경계 지점이 될 겁니다. 맞죠? 그 확률이 같은 지점으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확률이. 요 확률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가 꼈다고 하면 종 모양으로 생기겠죠. 종 모양으로. 종 모양으로 생길 때 이 종의 PDF 지점이 만나는 지점, 그죠? 그 지점이 결국에 뭐겠어요? 확률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맞죠? 그 지점이 결국엔 경계가 생길 거예요. 산과 산이 이렇게 만났을 때 경계가 생기겠죠, 그죠? 골짜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decision region이 될 겁니다. decision boundary가 되고요. 그 안에 경계가 우리가 정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decision region을 봤고요. 1.2.4에서 우리가 옵티멀 데이터 디텍션을 보기 위해서 irrelevant 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irrelevant component라는 것이 나오고요. relevant 하면 뭐죠? relevant 하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irrelevant 하면은 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연관 없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제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rrelevant 컴포넌트를 찾아내는 거를 갖다 우리가 좀 연습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y 벡터란 놈이 우리가 y1 벡터 그리고 y2 벡터라고 해보죠. y1 벡터, y2 벡터 두 개를 우리가 모아서 y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y2가 만약에 irrelevant하다는 정보라면 irrelevant한 information이라면 시그널이라면 언제 그렇게 되느냐? y2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y1만 고려하고 우리가 디텍션의 성능을 봤을 때 만약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버려도 되는 거죠. 그죠? y2를 우리가 버려도 어떤 퍼포먼스 로스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 y2를 우리가 irrelevant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rrelevant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irrelevant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맵 디텍션과 ML 디텍션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시어리엄 1.2.2에서 한번 볼게요. y2가 irrelevant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ML에 대해서는 y1, y2 즉 px하고 y죠. y 전체 y 벡터 그게 y2 필요 없이 그냥 y1만 있으면 그게 그 확률이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맵 디텍션 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를 받았을 때 x의 확률로 우리가 맵 디텍션 룰을 파악을 하는데 y2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다. 이게 y2가 주어지거나 받거나 안 받거나 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컨디션 프로버빌리티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버려도 되는 거죠. y2는. 그죠? y2가 필요가 없는 거죠. 맵 디텍션 룰에서.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면 우리가 y2는 irrelevant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맵 디텍션 룰을 계산할 때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정보인 것이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또는 ML 디텍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ML 디텍션에서는 y2의 received 시그널의 확률 언제냐면 y1과 x가 주어졌을 때 그때 y1이 주어졌을 때 y2의 확률과 그죠? y1과 x가 주어졌을 때 y2의 확률이 같다라고 하면 그럴 때 우리는 y2를 irrelevant라고 합니다. 언제? ML 디텍션 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 맵은 좀 이해가 되는데 금방 그죠? 얘는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수식이 거꾸로 복잡하게 되는지 y2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얘도 지금 뭐 x가 주어졌을 때 y1, y2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맵 디텍션 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px 벡터가 y1이 주어졌을 때 x의 벡터하고 얘하고 얘가 irrelevant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1과 y2가 둘 다 있을 때 확률이랑 가는 게 맞는 거죠, 얘가. 원래는 y가 전체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이어야 되는데 그게 y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y1만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이랑 같은 거죠, 그죠?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그러면 irrelevant한 경우가 맞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ML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ML의 경우에는 우리가 probability y1, y2를 우리가 봐야 되죠. x가 원래는 주어졌을 때 x 벡터가 어떤 주어졌을 때 y 벡터의 확률, 그리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likelihood 펑션이죠, 그죠? likelihood probability 요 놈을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ML은. 그렇죠? 근데 얘를 보면 얘를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분수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죠. px로 뽑아내고 px로 뽑아내니까 어떻게 되죠? y1과 y2와 x가 다 교집합이 되는 경우가 여기 위에 들어와야겠죠? 맞습니까? 그거의 PDF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y2, x 그거의 probability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px를 우리가 요 놈을 이제 여기다가 얘를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좀 우리가 트릭을 써서 y2, x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요걸 트릭을 좀 쓰면 여기서의 y1과 x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자에 또 역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px p 곱하기고요. py1의 x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랑 똑같죠? 얘는 결국에 뭐예요? 얘는 x가 주어졌을 때 y 벡터 있죠, y 벡터. 그러니까 ML 디텍션 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확률이 맞고요. likelihood 펑션을 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우리가 다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나타내면 얘는 뭐가 되죠? y1과 x가 주어졌을 때의 y2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바뀌죠. y2, y1, x are given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그리고 그거 곱하기 p의 y1의 given 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맞죠? 네. 그러면 다시 가서 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했던 녀석이 나왔네요. 요놈이죠, 요놈. 그렇죠? 요놈하고 지금 요놈하고 똑같죠. 지금 ML에 대해서 주어지는 요거죠. 우리가 지금 얘를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된대요? y2 기분 y1이랑 똑같으면 그러면 y2가 irrelevant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얘가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가 얘랑 똑같다라고 하면, 그죠? 만약 얘랑 똑같으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걸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y2 기분 y1 여기 y1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ML 디텍션 룰이 뭐였어요? ML 디텍션 룰은 요 놈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x를 찾는 거죠. xi를 찾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결국엔 뭐예요? 그 얘기는 요 전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xi를 찾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 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앞에 부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지금 y1, y2에 대한 관계식이잖아요.
x가 없죠, 그죠? x의 분포 아예 없는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i나 이 전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i는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나오죠? 그죠? 얘 이퀴벌런트 뭐냐면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 i 값을 찾아내는 거죠. 디텍션 룰이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요거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게 그냥 다 이퀄인데 얘가 갑자기 왜 얘가 irrelevant입니까? 그런데 지금 가정을 뭐랬죠? 요거 두 개가 같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얘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 놈하고 어떻다는 거죠?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죠. 결과는. 이해됩니까? 맞아요? 다시 ML 디텍션 룰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probability를 봐야 되죠. x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을 봐서 그걸 쭉 풀어봤더니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irrelevant 하다면 얘가 얘랑 똑같대요. 그래서 일단 얘를 써봤죠, 그죠? 써봤더니 얘가 얘랑 똑같다면 그러면 요렇게 주어져요. 뭐가? 얘가, 그죠? 그러고 봤더니 뭐예요? 얘의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게 결국엔 얘의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똑같이 ML 디텍션 룰이라는 거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한 그 인덱스만 중요한 거잖아. 그때 x가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x 분포 말고 x의 인덱스. 여기서도 x의 인덱스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중요하다고. 얘 맥시마이제이션 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 얘라고, 얘가 이 전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건 결국에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똑같죠? 다시 봅시다. 다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py1 바 x고 얘는 뭐죠? py1 y2 바 x예요. 뭐가 날라갔죠? y2가 필요가 없죠? ML 디텍션 룰 입장에서 y2의 정보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 얘랑 같으면 y2의 정보가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정했죠? irrelevant라고 정했죠. 맞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ML 디텍션 룰에 대해서 얘랑 같다면 그러면 y2는 irrelevant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해됩니까? 이 논리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친구한테 옆에 있는 같은 학우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질문 있어요? 엄청 어려운 건데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질문 있습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 xi 인덱스죠, 그죠? 그죠? 얘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여기 최대화한 요 두 개의 값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요 최대화의 i i 옵티멀한 값하고 여기서의 최대한 요 i 옵티멀한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ML 디텍션이라는 거 요 I 옵티멀한 요 I를 찾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ML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거랑 동일한 룰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Y2가 우리가 이 ML 디텍션 룰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즉 irrelevant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조건은 뭐라고요? 얘랑 같을 조건이라는 거죠. 두 개가 요 같은 거, 요거, 그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넘어가도 됩니까? 자, 그러면 예제를 좀 봅시다.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좀 보죠. 예제 1.2.1을 보겠습니다. 1.2.1을 보면 우리가 어떤 x가 n1이 있고요. 노이즈 1을 지나서 y가 나와요. y1이 나오고요. n2라는 노이즈는 그냥 바로 y2로 우리가 디텍션이 되네요. 근데 n2하고 n1하고는 별 상관없긴 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y1하고 y2가 있을 때 y2가 irrelevant 하냐 안 하냐 그걸 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겠죠. y2에 대해서 y1, ml에 대해서 이걸 irrelevant한지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요? 얘를 봐야 된다 그랬죠? 이런 조건이 들어간지 확인해보면 된다 그랬죠? 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얘가 어떻게 되죠? y1과 x가 주어지면 뭐라는 거죠? 주어졌을 때 n2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지금 y1과 x는 요 놈이죠. 그때 y2의 확률을 구해라 그랬죠. 얘 두 개가 어떤 값으로 주어졌을 때 y2의 확률을 구해라 그거죠. y2의 디스트리뷰션이 뭐냐 그거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y1이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얘 디스트리뷰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얘는 그냥 뭐죠? n2의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냥. 맞죠? 얘는 컨디션 얘가 전혀 두 개가 연관성이 없는 놈이잖아요. 그냥 n2의 probability가 나옵니다. n2의 probability라는 건 뭐죠?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냥 y2의 probability고요. 얘는 y1이 그냥 들어갔을 때 당연히 y2의 probability는 또 n2죠. 그죠? y1하고 y2의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y1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y2의 확률은 어떤 조건에서도 n2의 확률하고 디스트리뷰션하고 그냥 똑같은 거죠. 맞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ML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ML에 대해서 irrelevant 하다는 얘기죠. 맞죠? 얘랑 같으니까 y2는 irrelevant한 ML 디텍션 룰에서 우리가 옵티멀하게 디텍션 할 때 y2의 정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상관이 없는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irrelevant 컨디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이번에는 어떤 x가 노이즈가 하나 들어가고요. n1이 들어가고요. n2가 들어가요. 그리고 n1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을 y1이라고 했고요. y1에다가 이 지점이 y1이죠. y1에다 n2를 하나 더 더한 거를 우리가 y2라고 합시다. 그럼 y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y2는 x에다가 n1, n2 더한 거죠. n1, n2 더한 거고요. y1은 x에다가 그냥 n1만 더한 거죠. 오케이? 이런 경우에 이제 y2가 우리가 디텍션을 할 때 y1하고 y2가 있을 때 y2가 irrelevant 하냐 안 하냐 그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그럼 ML 디텍션 룰에서 뭘 봐야 되죠? PY2가 Y1하고 X가 주어졌을 때 얘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Y1, Y2하고 똑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아이고, 맞지? 예, 맞아. 얘는 y2는 뭐가 되죠? y2 x하고 y1을 주어졌다고 하면 x와 y1이 주어지면 그러면 y2는 뭐가 됩니까? y1이 요놈이죠? 그렇죠? 이 전체가 주어지면 어떤 값으로 결정이 돼버리면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저 값이 디터미니스틱 값이에요. 그러면 얘가 디터미니스틱 값으로 딱 상수 값으로 결정이 돼버리면 얘는 아직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때 y2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냐 그거죠. 그거는 뭐랑 똑같아요? n2의 확률 분포랑 그냥 똑같겠죠. 맞습니까? 이거 이해되죠? 됐어요?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게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얘는 N2의 확률은 이제 어떻게 되죠? Y1이 주어졌을 때 X는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Y가 얘니까 얘가 주어졌을 때 그때 Y2의 확률이랑 똑같은 거죠 얘는 그냥 Y1이 주어졌을 때 Y2의 확률이랑 똑같죠? 맞죠? 왜냐면 요거니까 Y1이 요거 전체니까 얘가 아예 뭔지가 주어져 있으면 그때 Y2의 확률은 그러면 N2의 확률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게 확인이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ML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니까 결과적으로 Y2는 뭐라는 얘기죠? irrelevant한 컴포넌트라는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다음 예제 1.2.1을 한번 볼게요. 예제 1.2.1을 보면 예제가 두 개나 irrelevant 나왔으면 하나는 뭐가 나오겠지, 그죠? 자, 여기서 x 이번에는 플러스에 어떤 노이즈가 들어가는데요. 노이즈가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n1이라는 노이즈가 y1은 아웃풋은 x 플러스 n1이라는 노이즈가 들어가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웃풋은 n1에다가 새로운 노이즈가 또 들어가서 나오네요. 새로운 n2라는 노이즈가 들어가서 y2가 나와요. 얘는 n1 플러스 n2예요. 자, y2가 irrelevant한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데요.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 전에 얘를 그냥 두고 그대로 놨는데 얘에 뭐가 들어갔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더 쓸게요. 그냥 얘는 쉬운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썼는데 한번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냥 말로만 설명했었는데 y2가 만약에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얘는 지금 벡터를 필요는 없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y1은 v1을 받았어요. 그리고 x는 x라고 합시다. x라고 하면 그러면 n1은 뭐가 되는 거죠? n1은 어떻게 돼요? x가 x고 그 다음에 얘가 v1이니까 v1 마이너스 그냥 x죠? 맞죠? n1은 v1 마이너스 x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n2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n2는 y2 마이너스 n1이잖아요. 그죠? y2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결국에 v2 마이너스 n1은 v1 마이너스 x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ML에 대해서 항상 볼 때 뭘 봐야 된다고요? y2, y1하고 x가 주어졌을 때 그때 y2의 확률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그냥 말로 했는데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x하고 y1이 결정이 됐다고 했을 때 결국엔 v2하고 v1이 결정이 된 거죠.
x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 때 얘의 확률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죠? 얘의 확률은 여기서 우리가 y2의 확률을 구하는데 v1하고 x가 결정이 됐어요. v1하고 x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v1하고 x가 결정이 되면 n1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n1이 결정이 돼서 n1을 갖다가 넣어서 n2까지 n2가 1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n1이 결정이 됐죠. 그죠? 그러면 얘의 디스트리뷰션은 뭐랑 똑같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n2랑 똑같은 거죠. n1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 얘도 결정이 됐고 얘도 v로 결정이 됐죠. 얘 두 개가 결정이 됐고 결국엔 x까지 결정이 안 된 건데 그거의 확률은 뭐랑 똑같은 거죠? y2 마이너스 n1의 확률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n2의 확률과 결국엔 똑같이 되겠죠. 요건 결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n2의 확률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2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죠? v2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뭐랑 똑같은지 봐야 돼요. 얘가 실제로 그러면 얘가 p의 y2와 y1하고 똑같냐? 얘를 봐야 되죠? 똑같나요? y1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y1이 결정됐을 때 y2의 확률이 항상 저렇게 n2 값으로 나와요? n2에 대한 확률로 나와요? 아니죠? 아니죠? x에 의해서 달라지고 안 그렇잖아요. 얘랑 얘랑 똑같아요? 얘랑 얘랑은 안 똑같죠. 맞아요? x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기는 x가 기분이 안 돼 있잖아요. 얘가 x가 기분됐으니까 요 확률이 되는 거지. 그죠? x로 주어졌으니까. 얘는 기분이 안 됐잖아. 뭔지 모르잖아. 그럼 y1이 뭐가 들어가든 n1하고 x1의 조합으로 얘가 되는 거지. 주어진 거지. 모르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같지 않다는 거예요. 확률이 같지 않죠? 그 얘기는 뭐죠? y2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y2가 우리가 x를 디텍션 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for ml에 대해서 ml 디텍션 룰에 의해서 y2는 relevant 합니다. relevant한 컴포넌트예요. 그죠? 연관성이 있는 컴포넌트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가만 보세요. 이거 언제 쓰면 되겠어요? 어떤 x라는 시그널이 뭔지를 여기서 디텍션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y1인데 노이즈가 꼈어요. x에. 그죠? 노이즈가 꼈는데 그 노이즈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 노이즈에 또 노이즈가 낀 놈을 우리가 디텍션을 해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죠? 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얘를 빼면은 x가 나오겠죠? 적절하게 n2의 베리언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걸 아주 작게 만들든지 아니면 n2를 적절하게 생각해서 적절하게 캔슬레이션을 해주면 얘가 너무 큰데 그냥 캔슬레이션만 해주면 안 되고 얘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줘요? 빼주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n2만 남으니까. 그래서 베리언스가 뭐냐를 갖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할 수 있죠. 얘가 노이즈 캔슬레이션 시스템의 일종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Y2 정보, 노이즈 혹은 간섭을 디텍션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거를 받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1점이 마지막을 보죠. 1점 마지막 부분에 시어리엄 1점 2.3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버터블한 어떤 변환이 있으면 아니면 함수가 있으면 필터가 있으면 인버터블한 트랜스폼은
채널 아웃풋에 대해서 최종 우리가 이제 디텍션을 하기 위한 채널 아웃풋이 있는데 그 놈을 우리가 인버터블한 트랜스폼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놈이 인버터블하면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G가 어떤 역함수라고 생각해보세요. 함수의 그 역변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채널 아웃풋이 우리가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얻은 채널 아웃풋 시그널이 Y2라고 하면 그 Y2를 우리가 G라는 필터 아니면 어떤 변환을 통해서 나온 값을 Y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 Y1을 다시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버스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2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Y2에 대해서 우리가 그 놈을 맵 디텍션을 쓰게 되면 우리가 추정한 놈이 나온다고 합시다. 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Y2는 결국엔 irrelevant 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놈이 결국엔 뭐냐면 맵에 Y1을 맵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PX의 Y1의 Y2 얘가 어떻게 되죠? PX의 Y1의 Y2가 G의 인버스의 Y1이잖아요. 그죠? 결국에 뭐야? Y1만 갖고도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X의 얘는 Y1이죠. 그냥 Y1이 주어졌을 때 X의 probability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맵 관점에서 봤을 때 irrelevant 하잖아요. 맞죠? Y2 is irrelevant. 맵 디텍션 룰 view.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Y1만 가지고도 우리는 옵티말 디텍션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죠? Y2의 정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Y1 is sufficient to detect X optimally, right? 조건이 뭐라고요? 인버터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리버서블 해야지. 그래야지 퍼포먼스 로스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리버서빌리티 시어리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irrelevant한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도 또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1.2장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1.2장까지 다 봤고요. 1.2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디스크리트 데이터에 대한 옵티멀 디텍션을 봤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내용 이해하는 게 특히 맵하고 ML 디텍션 룰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칠판에다 쭉 그냥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irrelevant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조금 헷갈리지만 그 부분은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10분 쉬고요.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